이 사건의 사건명은 구상금인데요. 보험사가 전기밥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전제 하에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특정한 전기밥솥과 관련해서 두 번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C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2020년 8월 거주자가 전기밥솥으로 취사를 마치고 보온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외출한 사이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제1화재에 대해서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의 내용을 보니까요. 전기밥솥 1점, 전기레인지 1점, 캡슐 커피 머신 1점, 토스터기 1점 등이 설치된 목재 수납장이 주방 벽면에 밀착되어 일부 소외되어 있고 전기밥솥 수납 공간에서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화염이 전파된 흔적이 식별되었다라고 적혀 있고요. 탄화된 전기밥솥은 내부와 좌우측면, 후면, 뚜껑 부위의 소외 정도가 가장 심하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발화 지점에 대한 검토 소결은 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에서 2차례 정밀 감식 감정 분석을 했는데 종합적 결론은 주방 수납장에 사용 중이던 전기밥솥에서 최초 발화되어 수납 공간이 연소되면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 진행된 것으로 최종 추정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보험사는 전기밥솥에서 발화가 된 거니까 결국은 그 보험금을 지급한 우리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기밥솥 회사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라고 소송을 한 거죠. 두 번째 화재는 가칭 E 아파트에서 있었는데요. 거주자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전기밥솥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집안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전기밥솥에 뿌려서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사후 화재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아파트에는 거주자와 2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고 주방에서 사용 중인 전기 압력밥솥은 약 5, 6년 전 매장에서 구입하여 화재 발생 당시까지 사용하였고 주방 싱크대 벽면 2구형 콘센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화재 발생 전날 다른 조리기구로 지은 찹쌀밥을 전기밥솥으로 옮겨 담고 보온 상태로 작동 중이었으며 평소 전기밥솥과 싱크대, 벽면 콘센트 및 주방의 가전제품들 주변에서 타는 냄새 등 이상 징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전기밥솥 사용 기간 중 제품의 개조 및 수리 이력은 없다고 현장 진술을 하였습니다. 발화 지점에 대한 판정에서 일부 탄화된 전기밥솥 주변으로 전기주전자 1점과 믹서기 1점, 주방용 칼세트 보관대 등이 수납되어 있으나 모두 전원선이 분리된 상태에서 표면 일부가 그을린 상태에서 식별이 되었습니다. 결국 발화 지점은 전기밥솥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결국 화재 원인도 최초 발화 원인을 전기밥솥 내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화재 현장 조사서의 결론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요. CCTV로 그게 찍혀 있지 않은 이상은 최초 발화 지점 자체를 특정하는 것이 매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 현장 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을 근거로 해서 제조물 책임이라던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거라서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당사자의 주장 요지를 정리하고 판단을 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전기밥솥 내부에서 착화 발화되어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지 않은 전기밥솥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화재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의 법리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전기밥솥으로 인한 이 사건 제2화재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각 화재가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가 제조하여 공급한 전기밥솥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다. 설사 피고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제조물의 결함이 직접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관련 법리 설치를 먼저 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을 먼저 이야기를 하네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2003-16771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전기밥솥을 정상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이 사건 제1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제2화재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다라고 하는 대법원 2011-88870 판결을 제시하면서요.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서 전기밥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위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화는 제조상의 과실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번째 화재 사고에서는 전기밥솥이 제조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했다라는 거, 점검이나 청소 등의 관리를 어떻게 하여 왔는지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래는요, 제조물 책임법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물건 자체를요, 법원을 통해서 감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보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냥 화재 현장 조사서만 가지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소방서에서 작성하거나 했던 화재 현장 조사서가 결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기밥솥을 만든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요.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하셔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밥솥을 사용하실 때 너무 오래되었다 싶으면 그 밥솥을 교체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